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서장 할 시간입니다. 서장 79번째 시간이네요. 293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읽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32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입니다. 서장은 이제 대해종고 스님이 대부분 제가자들 공부하시는 분 제가자들한테 아주 우리 삶에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써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78번째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다 아셨어요, 여러분?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알려주셨는지 여러분 다 아셨습니까? 낱낱이 다 읽으셨습니까? 오늘 그걸 못 읽으셨다면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엄청난 비밀이고 아마 이만한 비밀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미처 사실이 이러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오랜 세월을. 근데 그 엄청난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라는 것들이 있는 어떤 그게 존재하려면은 여러분의 분별에 의지해야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가족 관계를 형성해서 진짜 맨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부딪히고 진짜 막 진짜 너무도 살갑게 대화도 하고 멋처럼 막 싸우기도 하고 너무도 리얼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존재들, 그다음에 엄청난 어떤 닥친 일들, 사건들, 그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이 미처 살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온갖 살아있는 감정을 교감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존재들은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 삶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말을 사실은 다 청기누설을 했어요, 누대에 걸쳐서. 근데 그 말을 진실로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과연 그러한가 의심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오랜 세월 동안 끊어지지 않고 전해진 이유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로 오실 때 어느 특정한 집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오셨거나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 생각 의지해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없고 변함없는 존재일 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지 네가 가볍게 한 생각이잖아, 이런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벼움, 너무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이 생각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얘기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참을 수가 없는 정도의 가벼움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돌아보셨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깨닫는 게 어려운 것보다는 이런 사실들,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단지 지금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이해조차,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내지는 제가 잘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불현듯 그때 대구에서 왔습니다. 뭐 거창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인연이 제기돼서 한 생각 일어났을 때 한 생각 일어나야지 대구가 되는 것이고 부산이 되는 것이고 거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나머지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공부라는 것이 만법의 근원, 만물의 근본을 깨닫는 거라면 한 생각 일어난 이 바탕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만물이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여기에서 의지한 거라는 게 자명해지면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생각일 뿐이고 꿈과 같은 것이고 환상과 같은 것일 뿐인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우리가 가장 밀착되어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겠죠. 우리가 가장 집착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그 다음이 가족 관계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번뇌를 느끼고 그 구속감을 느끼냐면 가장 오랜 세월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분별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부정을 쉽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미국의 어느 거리에 어느 무슨 햄버거 가게가 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게 생각할 때만 있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죠. 그러면 그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만나고 온 자식 새끼가 바로 지금 한 생각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받아들이죠, 쉽게. 근데 엄연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햄버거 집을 분별할 때나 집에 있는 자식을 분별할 때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상, 지금 이 대상을 순간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나 분별에 그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은 생각 없는 사람은 앞에 가족을 보든 엄마 아빠를 봐도 엄마 아빠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별할 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뭔가 이게 머리를 다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별이 안 되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그 현실은 과연 내가 존재하느냐, 남이 존재하느냐, 가족이 존재하느냐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를 빼놓고는 경험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자기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기 삶이라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의 입장이나 그런 의식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물론 그런 배려하려는 마음은 나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의 투사일 뿐이에요. 이름만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가 어떻게 필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소리도 자기 귀에서 들리지 않으면 그건 소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대상도 자기 눈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대상이 빛깔도 될 수도 없고 형태도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빛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다양한 빛이라는 거. 어떤 형태라는 것도 지금 경험하는 이런 식의 형태나 빛깔은 없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분이 경험하는 이 형태는 이런 식의 원색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건 감각이거든요. 시각적인 그런 분별이 아니고 그건 사뭇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간에서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착각을 하죠. 왜?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남을 경험해 보지 않고 나만 경험했기 때문에 응? 당연히 내 경험 속에서는 다양한 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분별에서 드러난 것을 남이 경험이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고 인정해 버린 거야. 한 번도 이 세계를 벗어나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따라 그냥 인정해 버린 거죠, 존재를. 형상 따라서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해 버리는데 그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자기한테서 나오는 분별이라는 것도 언제?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세계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조롭습니다. 지금 분별하는 세계가 다입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어제의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의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이 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농담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농담 같은 일이.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이지. 잘 보십시오. 어제의 세계 어디 있습니까? 어제의 세계가 이랬다고 지금 분별할 때 있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요. 서늘한 사실이에요, 이게. 서늘한 사실이에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 분별되는 세계가 이 우주의 전부다라는 것은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 살펴보라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살님? 응? 그렇죠? 얼마나 세계가 가볍습니까? 내가 그럼 뭐냐? 분별해서 그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 분별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분별이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난 망상이라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구속받지 않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건 뭐냐면 단지 지금 일어난 생각을 존재로 착각해서 인정하고 믿어버리면서 고는 언제 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어. 바로 지금 찰나적으로 망상에 사로잡힐 때 고가 있다. 항상 깨달음도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고통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언제?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인 것이고 그 자리가 모든 만법이 소생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이고 분별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게 번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번뇌는 2500년 전에 번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이 번뇌를 얘기한 거예요. 왜? 번뇌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분별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 만법의 근원이 한 자리임을 체험하고 나면 이상해요. 만법의 근원이 각각의 자리에 있을 때 그거는 존재하는 것이 되는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거든. 우리는 왜 종이 있고 꽃이 있는다고 믿습니까? 이것에 자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이요. 꽃도 내 마음이라면 이름은 꽃이고 이름은 종이지만 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 말씀이 쫙 소화가 되는 것이죠. 마음법은 이름이 그것일 뿐이지 이름이 그것일 뿐이다라는 말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다. 뒷말이 빠진 거예요. 이름이 그것이지 그것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적인 착각에 빠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도 24시간 괴롭지 않아요. 잠자면 깊은 잠에 들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눈 떠서 그런 분별이 일어나서 사로잡히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 그래서 괴로우면 자버리잖아요.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구속을 받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를 만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이전 자리가 딱 드러나 버리면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이게 생각이 근원이 비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난 존재라는 것도, 생각에 의지한 존재들이 그게 무슨 존재겠습니까? 공중누각이지? 공중에 지어진 건물이 그 건물이겠습니까? 껍데기 모양만, 빛깔만 그러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분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지만 분별이 또 번뇌를 창조하거든요. 사실 분별에 빠지느냐, 분별을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하느냐, 분별 집착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 번뇌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식의 가벼움이 착 찾아옵니다. 아,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누구의 생각? 망고, 내 생각에 속았구나. 자업자득. 스스로 나를 자승자박 묶었구나. 내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내가 갇혔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면은요, 그 다음은 뭐 볼 것도 따질 것도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즉각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이거는요,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에 해당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이거 한 생각, 분별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속는 게 있어요. 뭔가 선, 윤리, 인륜, 도덕, 우리 잘 속는 거, 이건 항상 예로 쳐.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저항감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도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지키라 말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르쳐 보이고, 지키는 것도 여러분 자유, 지키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결과를 뭐 수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각과 어떤 의식의 분별이 어우러진 인연 화합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들, 그렇죠? 이것도 시각적인 어떤 인연과 의식, 정신적인 분별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우러져서 어떤 덩어리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이거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별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뭐 부서지면 딴 거 사면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들.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응? 부모한테 왜 그럴 수 있어? 응? 넌 사람도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별을 어떤 양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인간처럼 행동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적인 언행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분별이 구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눈치채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내가 인간이다라는 거, 이 의식이거든요. 내가 나라는 의식이거든요. 그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런 정도는 지켜야 돼 하는 이런 것들. 도덕이나 정의나 선이나 도리나 사람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아닌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 아닌 거는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죠. 그래, 뭐 악, 불의, 응? 짐승만도 못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래 쉽게 우리가 뭐 놓아버릴 수가 있는데, 인간이다, 내가 인간이다, 내가 나이다, 그게 아상, 인상,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죠.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리가 목숨이 있는 제한된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생각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생각인데. 그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지금 언제 수자상 생각했습니까? 지금 내가 자극을 주니까 아 그렇지 그런 의식도 있지. 지금 모든 것은 다 지금 찰나찰나 지금 일어나 이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항상 지금 경험하는데 이 세계라는 거 이게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 그러니까 눈 밖으로 드러나는 세계, 내면에서 드러나는 정신 세계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계를 살고 있지 과거의 세계도 아니고 미래의 세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했었고 어느 시점에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세계에 태어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계는 항상 고정이었는데 나만 변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세계가 50억 년 전이든 100억 년 전이든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건 지금 분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죠. 내가 세계를 살아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한 생각이 그런 분별이라는 것이고. 그럼 너무 가볍지 않나요? 이런 이해만 하더라도 나는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서 이것이 언제 나를 어떻게 위협을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 변화시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아 그거는 내 생각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구나 내 손아귀 안에 있는 일이구나 라는 이해만이라도 되면은 아주 삶은 가볍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한계예요. 왜? 생각이 사실 번뇌거든요. 생각이 고인 것이고 그럼 아직 생각의 프레임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이런 생각하면 나를 삶이 편안해지겠지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생각이다라는 걸 알면은 이해가 되면 뭐냐? 그러면 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관두고 그러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당처, 생각의 시원, 발원지 요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라. 요 하나만.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찰나찰나 생각하고 계시죠? 퐁퐁퐁퐁 잘도 샘솟네요. 그렇죠? 그렇죠? 순간순간 막 이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옛날에 뭐지? 기틀이라고 하죠. 엔진. 끊임없이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이 마음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틀. 이건 쉬지도 않고 계속 이런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 지금도 창조하고 있어요. 보살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그렇죠? 한 생각 일어나는 창조가 일어나고 있죠. 이 창조의 현장에 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야가 싹 모아져야 돼요. 막 중구난방으로 가면은 그것 자체가 막 대상 경계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떠다닐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여기저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시야가 싹 지금 이 순간으로 다 모아지는 듯한, 그러니까 막 분산됐던 시선이 눈앞으로 싹 모아지는 듯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순한 그런 상황에 딱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문이에요. 관문. 과거에 떨어지면 멀리 벗어난 것이고 미래에 떨어지면 멀리 벗어난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인데 아직 여기서 시원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자기 관심사가 다 눈앞으로 모이게 되는 그 이상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관심사가 흩어지지 않고 눈앞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아주 삶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게 아직도 생각의 범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상태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상 경계에 무심해지기 때문에 아 굳이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 눈앞의 생각, 눈앞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생각은 스스로를 흔들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아무리 무심해질라 해도 안 돼요. 깊은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이전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생사라는 것이 다 생각이기 때문에 생사 이전 자리가 드러나면 그나마 쉴만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습관성,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집착해오던 마음들이 그렇게 쉽게 조복이 안 되거든요. 잘 보시죠. 그래서 분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죽어야 된다 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바로 지금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나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나 물론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도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도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친절을 이렇게 보인 것이고 사실 친절이 아니죠. 말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친절이 아니죠. 근데도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친절을 보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 잘 보십시오.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그냥 있어 보십시오.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 순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소리가 이어질 때와 이어질 때와 끊어질 때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소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이게 있는지 확인합니까?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순간 아무런 해석 없이 그냥 경험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 종에서 울리는 것도 아니고 귀에서 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아주 미세하게 작동되는 그 생각마저 탁 놓아버린다면 스스로 탁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소식이. 이거는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 종에서 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런 어디에도 마음이 없지만 여전히 소리가 울리고 있잖아요. 그냥 그게 어디에서 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깨어 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 요것에서 안 통한다면 지난번에 숙제 뭐 드렸 그 기억납니까? 뭐 드렸죠? 네? 분별심. 아, 그게 가능하던가요? 분별심, 그래요. 뭐 어떤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그걸 숙제로 내주셨으니까 떠올려 보면은 네. 내가 생각해서 네. 되지 않고 그냥 멍한 상태라고. 멍한 상태가 되던가요? 네. 그렇게 지금 보면 지금 분별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질문하니까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어난 분별은 지금 사라지고 없죠. 근데 그 내 또 다른 분별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 사라진 자리에. 그렇죠? 분별이 아주 그 인연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죠. 분별의 내용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다음 분별이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일어나고 있죠. 그게 그 자리에는 그건 있잖아요. 그렇죠? 분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살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내용을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뭐 냈습니까? 하니까 그 분별심을 가지고 살지 말아 보십시오라는 분별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게 분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다른 만약에 지금 뭐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요 질문조차도 분별이죠. 그 일어나고 있잖아 거기서.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시죠? 지금 사시는 데 말고. 선산. 그렇죠.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사실 선사는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모든 어떤 우리가 선산 그러면 선산 거기 대구 위에 너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리적인 위치, 그거는 사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확 들어갔을 때 객관적인 공간처럼 돼버리지만 시작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산이 여기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분별 없이 생활해 보십시오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지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실 또 그래서 자업자득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못하고 오셨죠? 못하고 오셨죠? 못하고 오셨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못하고 오셨죠? 여기서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선문답할 때의 질문이라는 것은 묻는 게 사실은 묻는 자리가 분명한 자리인 것이지 따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묻는 자리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게 이게 바로 답인 것이야. 그 다음에 내려놓아라, 이게 답인 것이에요. 그럼 뭐 질문만 그거냐? 질문, 답, 질문, 답이 다 이것인 것이에요. 이 한 자리에서 다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어록은, 공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다 답인 거예요. 시종일관. 그래서 물은 바도 없고 답한 바도 없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마음자리라고, 자성이라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질문.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나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저절로.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 손 안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눈 뜨고. 안 보입니까? 저절로 보이죠? 이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는 것이지. 이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않으려고 해보십시오. 안 들립니까? 내가 하는 거라면 이거 듣지 말아야지 하면 안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어도 그냥 들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모든 차별 없이 모든 인연을 다 저절로 드러내는 자리가 이것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 이전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 이전 자리인 거예요. 주도성, 자기 주도성 이전 자리인 거예요. 사실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도 이름이 그러할 뿐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할 뿐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밥 먹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화하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내 뜻대로 해야지 하는 인연, 이런 해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있어라는 해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내 뜻대로 한다는 이 자체도 자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가 뭡니까? 하니까 이거.
근데 이거 할 때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근데 이것뿐이에요. 도라는 건 뭡니까? 이거 그냥 이거. 이게 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거 그냥 이해인 것 같습니까? 왜 이해죠 이게? 이게 왜 이해죠? 그러면 이렇게 긍정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봐봐요. 고민할 때 맛 안다 해야 되나 체험했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뭘 분명하다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그런데도 차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막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고민이 싹 내려놓아지는데 옆에서 나뭇가지에서 새가 막 내 소리를 들어줘 내 소리를 들어줘 계속 울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계속 여전히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새는 울고 있었구나. 마치 그 선사들이 시와 같은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이걸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생각하시죠? 그냥 이게 다인데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아 그래요? 이겁니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거 앞도 뒤도 없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다 끊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고 이것만이 사실 우리가 생사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예요.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라는 사실은요 엄청나게 통쾌한 일입니다. 그동안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송두리째 싹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소중한 내가 겨우 이거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너무 인생이 너무 더덥고 허망한 것 같아. 겨우 이것일 뿐인데 내가 이걸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 다녔어? 근데 이것이 주는 엄청난 자유를 모르죠.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뭐 봐야 될 일도 많고 살펴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았어. 근데 꼴랑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신경 쓸 게 있습니까? 마음 쓸 게 있습니까? 뭘 조작할 게 있고 뭘 애쓸 게 있습니까? 그냥 뭘 하든 안 하든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든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쳤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것이기 때문에 응?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어떤 그 아이러니 같기도 하면서도 통쾌한 일이에요. 통쾌한 일. 이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야. 과거, 현재, 미래도. 사실 우리는 삶이 그동안에 너무도 괴로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라는 것에서 스스로가 시원하고 통쾌하지 않은 이유는 삶이 괴롭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주는 즐거움에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 버리질 못했어요. 이게 그 삶이 진짜 괴롭기만 하면 뭐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들이지. 그래서 삶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쪽 세계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이게 다라고. 이게 다라고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 이게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이게 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게 다라고요. 이게 다라고. 항상 이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거든. 제가 네. 약간 네. 제 느낌에 네. 말로 네. 한다면 신성이 그렇죠. 그런 신성만 살아요. 그렇죠. 신성이라고 표현할 때 자성, 네. 깨어 있는 성품이 있어 이게. 저는 처음에 딱 이게 와닿았을 때 이거 무슨 생명력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탁 와닿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이 깨어 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제 생명력이라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뭔가 부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내한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 깨어 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명력이냐 이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심장이 뛰는 게 생명력이 아니에요. 눈 깜빡깜빡하는 이 자체가 생명력인 것이지. 이거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것이 생명력이죠 라는 건 관념인 것이고, 그래서 이걸 직접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이라는 건 맛보는 거거든요.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이게 흔들어 보시라고. 이것이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니면은 아플 수도 없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도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행복도 불가능해요. 내가 행복해. 즐거워도 불가능해.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 누구 때문에 괴로워 하는 것도 이 생명력 위에서 펼쳐진 세계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도 불가능해.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죽음이라는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죽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의지에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게 그 죽음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죽는 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음을 너무도 맹렬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 그러니까 살았을 때나 죽음이 가능한 일이에요. 죽었을 때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분별을 안 하니까. 분별할 때만 죽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만. 그럼 뭐냐? 내가 죽음이 두려워요라는 거는 죽음 자체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생각이 무서워요 이 말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분별이 무서워요. 그런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이 말이지 죽음 자체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죽음이 두려워. 내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빠질 때 두려워요 이 말이에요. 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 죽음이라는 생각할 때가 좀 겁이 나고 두려워요지 죽음 자체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건 분별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 이 말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분별이라는 건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창조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어떤 해석조차도 달라지죠. 죽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나는 종말이 따로 있고 시작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에 의지한 그런 어떤 분별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실 생각 없이 죽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오늘 뉴스 보니까 어느 그 성우 분이 주무시다가 그분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오롯이 자기 경험 세계에서는 그런 것도 없죠. 잠을 잤을 뿐인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은 그 모든 생로 병사 모든 일 삶과 죽음 모든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깨어 있음에서 이 생명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요 뭐요 생명이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라고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나라고 이게 나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저는 한참 공부할 때 이게 다라니까 맨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흔드는 게 이거라면 뭐 이거 걸어가는 이거는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뭐 움직임이나 뭔가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그 의문이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청소할 때도 궁금하고 설거지 할 때도 궁금하고 뭐 걸레 빨 때도 궁금하고 그냥 뭐 사물이 왔다 갔다 그네가 왔다 갔다 할 때도 궁금하고 이것이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 근데 아유 한번 보겠습니다. 293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나는 왜 안 되고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궁금해요. 뭐가 문제죠? 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인 것 같으세요? 생각에 따라하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가는 거요? 앞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응. 보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다 경험을 하는데 그걸 캐치를 못할 뿐인데 예. 저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말에 따라하더라고요. 말해요? 말에 이끌려가요. 예. 뭐 본인이 모르는 거죠. 네. 말에 이끌려가는 줄. 그게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언제 그런 그 방황이 끝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3. 뭐 지금 이 순간뿐이죠. 천 가지 만 가지의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우선 바로 그 화두에서 화두와 서로 맞붙어 버티고 계십시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옛사람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매일 상대하는 피곤한 경계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구니의 권속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지키고 있지 말아야 하며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두는 한 가지잖아요. 그냥 마상근 하든 이목구 하든 뜰앞에 잣나무 하든지 한 가지인데 왜 그 한 가지가 뚫리면 모든 화두가 뚫린다고 하냐면 그 모든 생각의 당처는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분별의 당처는. 그래서 하나에서 뚫리면 다 뚫린다고. 한 생각에서 뚫리면 모든 생각에서 뚫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생각을 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하나를 주는 이유가 거기서 분명해지면 모든 것 분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갖는 의문은 근본 자성, 본래 면목에 대한 왜냐하면 이 공부는 근본에 통달하는 거거든요. 근본 자기 마음에 통달해 버리면 그 통째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 가지 만 가지의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궁금하다가 이게 탁 와닿으니까 전혀 궁금하지가 않더라고. 의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일어날라 치면은 그러니까 의심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감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달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 확인은 되고 자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달까라는 그런 의심인 것이지 이것에 대한 모호함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음운이 부서지면 천 가지 만 가지 음운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온 우주가 다 부서지진 않아요. 우리가 뭐 진짜 다 분별이 다 부서져야지 우리가 그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 있으면 부서지지 않은 게 있으면 이제 분명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분리감을 만들기 때문에.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우선 바로 그 화두에서 화두와 서로 맞붙어 버티고 계십시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음운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음운을 일으키거나 옛사람의 공안 위에서 음운을 일으키거나 매일 상대하는 피곤한 경계 속에서 음운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구니의 건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두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겁니다. 뭐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인연이 없는가 보구나. 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자꾸 그런 방법을 같이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별이라는 게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온갖 온몸으로 뚫어내기도 힘들 거거든요. 근데 자꾸 힘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그 틈 때문에 이게 그 몰입이 안 돼서 이게 뚫리지가 않는다고, 이 자리가. 본래 마음자리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공부를 하실 요량이 있으면 그냥 한 가지 음에 딱 갇히면 돼요. 뭐 탁자 두드려도 상관없고, 근데 손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뭐 맨날 그 우리가 행동하는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에서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를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몰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이 돼버리면 이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뚫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힘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 와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근데 그 간절함이라는 거, 발심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가 돼야지 이게 그 간절해지는 거라. 그 간절함의 인연이 개인적인 내면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삶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도반한테서 올 수도 있어요. 분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게 소식이 왔다니까 이렇게 그때 막 이게 진짜 머리에 불 붙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죠. 좋은 도반인 것이고. 근데 그렇게 옆에서 막 소식이 와도 진짜 태평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 정치도 관심 있고 경제도 관심 있고 역사도 관심 있고 요것도 취미생활로 해야 되고 그게 자꾸 시선이 분산되면 이거 못 뚫어냅니다. 여전히 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뚫어냅니까? 그럼 그거는 뭐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발심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럼 발심이 안 서 있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삶에서 큰 코를 다쳐보거나 절박해지거나 진짜 이제 살고 죽는 문제에 탁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절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진짜 절박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관심사가 딴 데로 분산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이익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더 큰 어떤 문제가 아주 사소한 문제를 밀어내버리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뭐냐면 진짜 이게 간절하고 원이 강하면요. 다른 게 이렇게 관심사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억지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진짜.
막 입으로는 괴롭대. 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우리 거짓말. 공부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나, 나 분별 안 합니다. 분별 안 하면요, 이거 소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거짓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사람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심 선생님이 화제가 되는 그 법문이 경상도 남자의 뭐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상북도랍니까? 근데 제 버전은 뭐냐면 아주 새빨간 거짓말. 분별 안 하는데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 전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소식이 영영 올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건 간절한 게 아닙니다. 간절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일주일도 길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오면 간절한 겁니다. 금방 소식이 오면 그 사람은 간절한 것이고, 왜냐면 알거든요. 딱 보면은 딴 게 이렇게 눈에 지금 너무 급하구나 하는 게 그게 보여요. 그럼 그 부분들은 오래 안 가요.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근데 입으로는 막 간절하다고 막 부산을 떨어. 요란해요. 요란한 사람일수록 별로 이렇게 간절하지는 않더라고. 간절하긴 하다가 예. 또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간절한 건 아닌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 이거 버리고 싶어도 안 떠나가요. 이거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공부에 뭔가 좀 미쳐 돌아간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왔다가 가는 거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좀아예 간절했구나. 그런 거지. 진짜면은 갈 수가 없어. 내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간절한 분인데, 나는 간절하지가 않아서 문제. 그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매번 모임 때마다 대전에서 오셔. 근데 나는 간절하지 않아서 이런가 봐요. 맨날. 그때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떼버리죠. 그또 또 그런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가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새빨간 거짓말 두 가지. 응? 분별 안 합니다. 분별 안 따라갑니다. 하는데 체험은 없네요. 체험 분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체험이라는 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분별 아니고 뭐 체험도 분별 안 하면 어찌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간절한데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소식이 안 와서 몇 년이 지나도 이게 간절한데도 안 되는데요.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이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발동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빚 갚는 얘기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독촉장이 날라왔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요. 쉽게 빌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부탁하면 빌려줄 것 같은 사람이 많으면 쉽게 빌릴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가서 5천만 원만 빌려줘. 1억만 빌려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요. 자기 몸뚱이로 갚아야 되는 거야. 이제 자기가 자기 몸뚱이로 벌지 않은 돈은요. 이거는 가짜 지폐인 거예요. 근데 아는 게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해요. 많이 아는 사람. 진짜 절박한 순간에 많이 이런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야. 이런 거지. 그게 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요. 완전히 자기 몸이 뼈가 부스러지게 노력해서 갚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피땀으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 자기가 빚진 거기 때문에. 남이 빚진 게 아니거든요.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이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요,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에 대해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소식이 올 때는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리화시킬 게 없거든. 해석할 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여기에 그냥 머리 박고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온몸으로 이렇게 뚫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체험하고 나서는 또 이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요, 많이 안다는 것이 결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탕마 보림의 순간에 온전하게 이 순수성이 드러나는 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해석된 것을, 읽은 것을 자기 공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진짜 내 살림살인지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인지 자기 스스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큰 경계에 부딪히면 그때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미천이 드러나죠.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안 것은요, 여기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진짜 자기 어떻게 보면 생살점 떼내면서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해체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해골에 또 눈이 있다, 눈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그 공부인데, 저는 이렇게 그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해골에도 눈이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자기라는 어떤 개체성은 죽어가야 되는데, 보는 눈은 더 날카롭고, 그러니까 눈은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저는 그렇게 봐. 자기라는 존재감은 죽어가는 거예요. 몸은 이게 해골이 되는 것인데 눈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눈 하나가. 우리가 이 체험 이후의 공부를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분별 망상들이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이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분별심이. 근데 눈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체될수록 눈이 더 열려요. 이게 죽어갈수록 법에 대한 눈이 열린다고. 그래, 우리 뭐 호시우행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눈과 소의 걸음걸이다 하는데, 사실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호랑이 눈만 열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은 사라지고. 자기라는 분별심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밝게 보는 것을 가로막죠. 차라리 그 해골에도 눈이 있다가 우리 보림 공부에 맞는 얘기라고. 뭘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 분별의 기반이 다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별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꿈과 같은 분별이 있을 뿐인 거예요. 환상과 같은 분별이.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받아들여 지키고 잊지 말아야 하며, 이거 두드리는 이거, 이거 종 치는 이거, 보는 이거, 듣는 이거, 생각하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곧장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거든요.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 벗어난 자리, 생각 이전 자리가 어찌 생각으로 헤아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는 것이죠.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 것 같냐면, 스스로는 알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분별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건 이게 알아요. 그리고 어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아니면 생각되어진 내용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떻게 이거 꽉 막힌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처음에는 막 말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아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했고 저렇게 해도 아니라 했지 이게 싹 이렇게 뭔가 탁 모아진다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옴쭉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런 식의 어떤 진짜 이게 무문간에 갇힌 거거든.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으로도 향할 수 없고 들리는 대상으로도 향할 수 없고 생각되는 경계로도 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동안에 들은 법문이 싹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면화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근데 답답해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의단동로라고 아마 화두에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떨쳐버릴 수도 없는 거야. 어떻게 옴쭉달싹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을 뭐라고 비유하냐? 쥐가 소뿔 속으로 들어가는데 소뿔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뿔 박제된 거 보면은 이쪽엔 구멍이 있고 저쪽에는 끝이 모서리가 있으면 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박혀버리면 어때 옴쭉달싹 못하는 상황. 그 답답한 상황, 어떻게 물러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탁 봉착해버리면 그게 바로 진짜 그때 그 상태가 오는 게 사실 그것만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진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이때 이게 탁 어떤 기연에 그때의 기연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요. 종소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한마디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사물도 될 수 있고 아니 움직임도 될 수 있고 그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게 공부에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마음이 시끄러우면 다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자신에게 말해주기만 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과 여러 곳의 노스님들의 말씀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지만 없다는 글자를 뚫고 지나가기만 하면 일시에 모두 뚫고 지나가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하며 조사의 말씀은 어떠하며 여러 노스님들의 말씀은 어떤가 하고 줄곧 남에게 묻기만 한다면 영원히 깨달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뭐를 경계하냐면 자꾸 의식이 분산되는 것이 결코 공부에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답답한 순간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뭐 이런 거. 뭐 이 답답한 순간엔 굳이 이 화두가 이렇게 꼭 이런 화두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기연에든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계하는 거는 진짜 이런 상태가 되면요. 들은 말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듣는 법문도요.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문 내용 따라가는 것이 생각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내용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냥 단순한 자극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의 법문이 그냥 계속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윙윙 이렇게도 들리고 그 법문이 따라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게 확 열리거든요. 자기 마음. 열린다? 항상 열려 있죠. 탁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지극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느냐가 사실 공부의 1차적인 전환이라고 봅니다. 잠 오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주무시지 마십시오. 여기 뭐 몇 달을 오고 뭐 몇 년을 와도 소식이 없으면 진짜 주무실 자격도 없는 거야. 이건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잘 주무실 것 같아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